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머니. 안녕하세요. 장르가 머니 앵커 권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르가 머니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국내 증시를 응원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흘러가는 모습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면 투자도 더 똑똑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경제 선생님, 여러분의 지갑에 시동을 걸어드리는 부릉부릉 박시동 평론가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설명천재 박시동입니다. 네, 그리고 이분 생각이 달라 해서 자주 뵈어서 내적 친밀감이 이미 많이 형성됐는데요. 그렇습니다. 경제 유튜브계의 슈퍼스타, 드디어 함께 동석을 하게 됐습니다. 머니코믹스의 알상무 오동성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슈카 친구들의 알렉스 알상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 지난 한 주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평론가님, 시동 이슈. 네, 이번 주 이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소식입니다. 네. 그동안은 우리가 주식을 통해서 배당을 받으면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돼서 최고 세율 45%를 부과받았었는데요. 네네. 이제는 배당으로 받은 세금은 따로 떼자라고 해서 분리과세가 적용이 될 텐데 그럼 이제 남은 쟁점은 그동안 내던 45% 최고 세율보다 얼마나 세율을 낮춰줄 건가, 이게 이제 쟁점이었었거든요. 그동안 정부가 냈던 안은 35%로 설정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기존에 내던 45%에 비해서 좀 덜 낮춰준 거 아니야? 그 정도 가지고 과연 배당이 유도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시장의 좀 비판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당정 간의 합의를 통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25%로 인하할 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요. 이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의 하반기 또 다른 이제 원동력이 될 거다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5%면 확연히 낮아지긴 했네요. 그럼요. 네. 네. 시동평론가님이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동안에도 몇 번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네. 알상무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증시가 좀 많이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로 배당률이 너무 낮다. 그러니까 기업이 버는 이익에 대해서 배당을 너무 적게 해준다라는 네. 게 지적돼 왔었거든요. 근데 배당소득 그 최고 세율을 낮추면 배당에 대한 기대가 커지기 때문에 증시 자금이 그 배당을 받기 위해서 유입될 수도 있고, 또 기업들도 좀 더 효율적으로, 저희가 이제 ROE나 이런 어떤 자본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재평가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증시가 오히려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완화한다는 기사가 뜨자마자 뭐 고배당 금융주 또 지주사 관련주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네. 더 나아가서 이 세테크판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지 앞으로도 저희 장르가 머니와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인 토크로 넘어가 볼 텐데요. 혁수 앵커, 네. 2주에 준비한 소식은 머니? 네, 최근 코스피와 글로벌 증시를 보며 웃었다가 화냈다가 실망했다가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급등했던 주가가 다시 쑥 내려가는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심엔 AI 거품론이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너도 나도 AI 인프라 확보를 위해 수백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며 부채를 늘리고 있고요. 글로벌 투자은행은 잇따라 기술주 거품이 심각하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이 현상, 제2의 닷컴 버블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지나친 걱정인 걸까요? 그 속사정을 2주의 머니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I 열풍이 과연 어디까지 갈 거냐, AI 거품 언제 꺼질 거냐, 저희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우려가 지난주에 우리 증시를 강타했습니다. 검은 11월의 시작이다. 센 조정장이 왔다. 안전벨트 꽉 매라.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 다시 올라간다, 이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 같은 이 쫄보라고 할까요? 이 소위 말하는 네. 이 새의 심장을 가진 이 네. 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흔들릴 없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이 모든 게 미국에서 시작된 AI 거품론 때문이라고요? 맞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팔란티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저희가 실적이 좋습니다라고 실적 보고서를 잘 냈어요. 네. 그런데 좋은 실적을 낸 그날 주가가 무려 8%가 빠졌습니다. 왜 그랬어요? 동시에 그날 엔비디아 주가도 4%가 빠지고요. 네. 테슬라 주가도 5%가 빠진 겁니다. 한편
영화 빅숏으로 굉장히 유명한 마이클 버리라는 분이 계세요.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하락장에 배팅해서 큰 돈을 번 그런 분인데 네. 마침 또 마이클 버리가 그날 나는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팔란티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떨어질 것 같아. 나는 떨어지는 쪽에 배팅했어 라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오. 그런 소식이 한꺼번에 전해지다 보니까 삽시간에 투자자들이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투심을 위축시키는 일이 그날 벌어진 겁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 시장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 시장도 폭락을 맞게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대장주가 꺾이면 이제 증시는 올라갈 주도주가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고점을 그대로 맞으면 어떡해라고 하는 위기론이 원래 팽배하게 있었는데요. 네. 그 증거가 이제 잡히기 시작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바로 지난 첫 주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래 AI 거품론, 뭐 AI가 버블이다라고 하는 우려의 핵심은 AI가 과연 가능하냐? AI를 해서 정말 인간처럼 사고하는 AI를 만들 수 있냐? 이게 사실 핵심이었거든요. 네. 요즘은 거기는 간다. 언젠가는 AI, AGI라고 인간처럼 사고하는 AI로 간다. 근데 가는 길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게 아니냐. 네. 빅테크 업체나 전 세계가 AI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몇몇이 망하지 않을까? 어떤 큰 기업들이 그게 요즘엔 AI 버블론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좀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볼 때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성공하기 힘들 것 같은데 돈을 너무 많이 들이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 메타 같은 경우 메타 플랫폼스 네. 유명한 기업인데 메타 플랫폼스가 돈을 많이 법니다. 인스타그램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메타가 돈을 벌어서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자금, 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고. 네. 하지만 그 돈보다 더 많이 투자해서 당장 수익이 안 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AI로 실제로 당장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 네.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저희가 빅테크라고 부르거나 네. AI를 이제 추구하는 기업들이 위험한 거래를 하고 오. 있다라는 말들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거래요? 네. 일단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위험한 거래요? 그게 뭡니까? 뭐 뒷거래입니까? 자기네들끼리 하는? 방금 말씀해주신 그 위험한 거래 네.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더 한번 드려보면 네. 순환 투자라고도 하고요. 네. 공급자 금융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 AI 칩을 많이 팔아서 돈을 버는데 네. 계속 회사가 성장하려면 그 칩 내가 사겠습니다라고 하는 고객들이 계속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에 더 팔고 내년보다 내후년에 더 팔아야 회사가 성장하는데 우리 고객들이 돈이 딸리기 시작해. 그러면 사러 오는 사람이 줄 거 아니야. 네. 네. 그러면 나까지 나중에 영향을 받네? 안 되겠다. 내가 너한테 돈을 꿔줄게. 너는 나한테 꼰 돈으로 다시 내 거를 사. 이렇게 돈을 꿔주고 그 돈으로 내가 돈을 다시 받아서 내 거를 파는. 이렇게 해서 나는 겉으로 보면 성장한 것처럼 계속 보이는데 네. 알고 보면 그게 결국 그 돈의 소스는 나로부터 출발한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러다가 나까지 돈이 없으면 둘 다 망하는 거죠. 이런 위험한 거래를 현재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시장의 의구심입니다. 소위 돌려막기네요. 그렇죠. 예. 그쪽 기업들이 돈도 많이 버는데 그 부채도 많습니다. 아니 빅테크 기업들은 돈 잘 벌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도대체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면은 그렇게 빚이 많은 거예요? 굉장히 큰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렇겠죠. 뿐만 아니라 전기료도 엄청 많이 나오고 인력도 비싸고 그래서 일종의 장치 산업처럼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캐시플로우 돈은 영업이익은 계속 나지만 돈을 많이 빌려야 돼요. 올해도 굉장히 많이 부채를 발행했고 내년도 굉장히 많이 발행할 예정입니다. 소위 말하는 빅테크 중에서 앞서가고 있는 4강 빅테크 빅4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올해 이 네 회사가 자본 지출로 투자한 돈이 무려 4천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내년엔 올해보다 더 늘어난 4,2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대충 봐도 600조 이상이 지금 투자되는 거예요. JP모건이 따로 분석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걸 구축하기 위해서 5년간 무려 5 내지 7조 달러가 들어간다라는 발표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금액 단위를 넘어서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투자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야,
그러니까 AI의 어떤 세계를 넓혀간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진짜 많은 돈이 들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가 벌어들인 돈을 쓰고도 이거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대장주 같은 이렇게 큰 회사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요. 네. 이 회사채들이 AI 관련해서 발행한 채권 규모만 해도 무려 작년에 1,500억 불에 육박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게 앞으로 점점 커지는데 조만간에 그 2배 규모인 3천억 불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큰 회사들이 채권을 발행한다. 채권이 점점 흔해지겠죠. 네. 그럼 채권 값이 내려가겠죠. 네. 그러면 그 채권을 잘 팔기 위해서 채권 금리는 올라갑니다. 이게 시중에 금리까지 인상시키는 다양한 현재 파생 효과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정도로 많은 부분이 빚으로 현재 조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기업의 빚의 문제가 아니네요. 이렇게 들으니까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건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당장 이렇게 빌려가면 배당도 좀 줄이겠네. 또는 자사주 매입도 좀 줄이겠네.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사는 입장에서는 네. 조금 이전보다는 손이 덜 나가는 거죠. 살 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진 않게 되는 거죠.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네.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라고 해도 당장 주식에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투자와 수익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크다는 게 AI 거품론의 핵심적인 의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괴리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다양한 리포트들이 나와요. MIT에서 한 달 전에 리포트를 냈는데요. AI 관련해서 무려 95%의 기업이 사실상 이익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다. 거의 대부분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투자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감가되는 거에 절반도 못 미치게 수익을 얻고 있다라는 게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들인 재산이 자연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이익으로 막지를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분석이 지금 계속 나오면서 투자와 수익 간의 괴리가 잡히지 않는 수준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안상무님 만약에요. 네. 혹시나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네. 만약에 버블이 터졌습니다. 네.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보신다면 음모론의 대가시니까. 네, 최악의 시나리오 버블이 빵 터졌습니다. 가장 높은 가능성은 갑자기 저희가 모두가 알고 있는 큰 AI 기업이 네. 손을 드는 겁니다. 사실은 나 돈도 없고 우리 망한 것 같아. 나는 발언은 하면 거기가 이제 시작일 거고요. 네. 대부분의 어떤 엔론 사태라든가 네. 뭐 그런 것들이 그렇게 터졌습니다. 뭐 베어링 은행도 그랬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단계적으로 무너질 것 같지만 그냥 그날이 주식 시장엔 둠스데이가 될 겁니다. 아 진짜요? 네. 엔드게임이에요? 엔드게임? 그냥 하루에 그냥 모두가 폭삭 무너지는 겁니까? 뭐 이제 하락폭이 문제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AI 기업들이 다 일종의 순환 투자 또는 서로 간에 연결되지 않은 기업이 없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또 모든 우리나라 이제 발전 전력 관련 기업들도 다 AI 테마로 엮여 있거든요. 네. 근데 그 AI 가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구나. 저 기업이 망하는구나라는 걸 시장이 깨달으면 관련 모든 주가, 모든 가치가 재평가될 겁니다. 그날. 네, 저희가 죄송합니다. 안 좋게 바라본 게 아니고 혹시나 해서 그렇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써본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될 거라는 게 아닙니다. 예. 비관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AI가 계속해서 어떤 발전, 어떤 다른 방향으로 아예 어떤 산업적인 그 기계적인 발전 말고 물리적인 발전 말고 다른 쪽으로 이제 도약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렇고 이제 투자 계획 같은 건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또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경계는 해야 되지만 뭐 여전히 붕괴라는 단어는 아직 시장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는 갈 거다, 계속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긴 하다고 해요. 그 AI 수요는 강력하다고 말하면서 강한 믿음을 이 젠슨 황 CEO가 심어주기도 했거든요. 이 평론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조금 전 말씀 주신 것처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뭘 그런 걸 걱정하고 있습니까? 라고 딱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네. 우리는 철저하게 실질적인 실적에 기반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매출이라든지 성장표를 딱 시장에 공개를 했고요. 그래도 못 믿어라고 하면서 내년도에 심지어 우리는 추가 주문을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인증을 했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빅테크 기업 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수익도 벌어들이고 있어. 우리 실적도 괜찮아라는 걸 시장에 입증하면서 기대치 이상의 실적을 보여내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아니야, AI 거품은 아니야. 실적도 있고 여전히 성장하고 있어. 괜찮아라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주장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알상무님, 저 네. 궁금한 게요. 사실 뭐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말 그냥 믿고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개미 입장에서는 이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하면서가 오랜만에 말을 더듬고 있습니다. 예.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M7 빅테크 중에서도 네. 최근의 주가 흐름 보면은 M7 내에서도 하락하는 게 있고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들은 수익성 면에서 현금흐름이 더 좋거나 또는 무리한 투자, 시장에서 불안해하는 투자를 안 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의외로 그 기업들이 AI의 어떤 내적 역량이 더 뛰어난 경우도 있어요. 시장에서는 요즘 뭐 육각형 기업이라고 아, 부르는데 네. 여러 방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자본도 있고 기술도 있고 뭐 그 판매, 그러니까 영업 능력도 있고 그런 회사들에 투자를 하면 상대적으로 덜 불안하시고 수익도 많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방금까지 우리가 한 얘기 있잖아요. 네. 투자는 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수익은 왜 이렇게 적어? 네. 그 점이 불안하고. 그게 불안하죠? 네. 그걸 아예 처음부터 깨부수면 됩니다. 나도 알아. 투자한 거 대비 뽑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AI라는 거대한 문명의 시작을 지금 앞두고 있는 이 여명기에 왕좌가 되려고 경쟁하는 거야. 왕좌를 차지할 기업에 대해서 옥석을 좀 가려보시고 그 기업의 기술과 자본력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믿는다면 그냥 편안하게 믿고 계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 무슨 거품론, 기술의 뭐 과도기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단어예요. AI 거품 논란을 넘어서 정말 이 AI가 우리 사회에 좀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도록 희망적인 엔진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쉽고 재밌게 AI 거품론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신 알상무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